6.17 및 7.10 대책 이후로 국민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조세 저항운동, 실검 올리기, 이게 나라를 외치는 촛불 집회 등 정부가 급하게 보도자료를 내었습니다.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상황을 보다가 대책을 툭 던져놓고 반응을 살피고 다시 추가 대책을 발표하고 또다시 추가하고 이런 반복되는 현상이 정말 대책이 없고 무능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일요일인데도 자료를 낸 것은 토요일 촛불 집회의 영향이 크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임대차 3법 추진, 거기에다 임대차 5법이라는 기사가 나오고 계속 추가로 발의만 하고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고 혼란스럽게 합니다. 투기 수요 차단, 실수요자 중심 공급 확대라고 하지만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들은 아주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즉, 투기 수요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이번 정부에서 서울의 집값은 정말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이건 팩트죠. 왜 올랐을까요? 진정 투기꾼들 때문일까요? 모두 쉽게 짐작하고 알고 있는데 정부만 계속 모르쇠인 듯 보입니다. 틀어막기만 하다가 이제 와서 공급을 확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 보호, 다주택자 불로소득 환수, 주택공급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투자자에게는 불리하고 실거주 1주택자는 유리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면 딱딱 나눠져서 그렇게 될까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의 시장을 너무 억누르면 부작용이 항상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풍선 효과가 그랬었죠. 결국 규제지역 확대로 실거주 1주택자도 너무 오른 집값에 집을 사려는 꿈이 끼어졌습니다. 그리고 공급의 한 축인 다주택자를 어찌 불로소득으로 보고 환수하려고 하나요? 부동산 투자는 상대적으로 노력 대비 수익이 크지만 결코 노력 없이 거저먹는 일이 아닙니다. 임대차 3법 도입, 이 내용은 뒤에 또 나오니 그때 살펴보겠습니다. 이슈에 대한 일부 오해는 대책 발표 전에 이런 이슈와 혼란에 대해서 미리 파악을 했어야 합니다. 이 정도도 생각을 못했을까요? 오해의 여지를 준 대책은 대책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왜곡시키는 불씨가 될 뿐입니다. 매번 대책을 던져놓고 보완하고 이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문제입니다. 소급 적용할 것처럼 말해놓고 반발이 심하니 소급 적용이 아니다라고 하고 정부가 규제지역이라고 찍어준 곳을 투자하면 된다라는 말이 다시 생각나게 하네요. 첫째 내용은 이건 특별히 변한 것이 없습니다. 무주택자, 1주택 실거주자를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 비율도 그대로입니다. 비규제 지역은 여전히 집값이 5억이면 70%인 3억 5천의 대출을 받을 수 있고 1억 5천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규제지역 지정 및 변경의 기준은 청약 당첨되고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변경되어서 중도금 대출을 소급 적용한다고 하니 난리가 났었죠. 갑자기 대출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뻥친 거죠. 그래서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대출 기준은 이건 상식적으로 당연한 이야기이고 결국 규제지역 지정 이후에 앞으로 집을 사려고 대출을 받을 때에는 제한을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규제지역에서 집 사서 투자하지 말았으면 합니다라는 정부의 입장인 것이죠. 둘째, 다주택자에 한정된다는 보유세 부담 증가는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투기를 막으려는 것이지 1주택자들에게는 규제를 하고 보유세 부담할 생각이 없다라고 아주 인심 쓰듯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펴보면 1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은 10억의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10억의 0.23%는 200에서 300만 원입니다. 작은 수익도 수익이듯이 작은 세금 인상도 인상입니다. 한 달에만 2, 30만 원을 가져가는 셈이죠. 보유세에는 재산세도 있기에 공시지가를 올리면서 자연스레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다주택자에게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1주택자보다는 다주택자들이 부동산에 대한 노력과 시간 그리고 돈을 더 들였고 공급을 담당하는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증가한다고 합니다. 0.4%와 1%에 불과한 국민은 국민이 아닌가요?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말이죠. 고가주택을 하나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종부세 증가액이 크지 않으니 많이 낸다고 난리치지 마라는 뉘앙스입니다. 대책 발표 이후 장기 보유했거나 연령이 많은 고령자는 종부세 세액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고 내년에는 공제 한도를 추가로 상향 계획에 있으니 역시 반발하지 말고 참으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는 임대사업자에 관련된 내용인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유하더니 갑작스레 개편하여 말이 많으니 역시 대책 보완 성격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기간이 지나면 자동 말소가 되는데 그럼 임대사업자가 아닌 물건이 되겠죠. 그래서 말소 등록 시점까지 기존 세제 혜택을 유지한다는 말이 참 애매합니다. 말소 시점 전까지 팔면 양도세 혜택을 준다는 것인지 말소 시점이 지나면 세제 혜택을 추징하게 되는 것인지 또 확실한 기준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넷째는 임대사업자는 없애면서 임대차 3법은 추진합니다. 집주인의 거주 이전 자유 침해라는 말이 나오는데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거절 가능 사유로 집주인 실거주가 포함되어 있는 안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되는 안들도 역시 있습니다. 여전히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으로 7월 국회에 발의되면서 앞으로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고 전월세 신고제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이와 관련된 법안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는 상태에서 말입니다.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말하는데 모든 임차인이 경제적 약자인가요? 비싼 전세입자들도 많고 많은 임대료를 내는 월세입자도 많이 있습니다. 정부 대책은 위헌의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촛불 집회도 늘어날 수 있겠죠. 세무사들도 이제는 잦은 세법 변경과 국민들도 신뢰가 떨어지는 잦은 대책 발표에 피로감만 쌓일 뿐입니다. 전체적으로 크게 중요하거나 이렇다 할 포인트의 내용은 없습니다. 제목에 있듯이 급한 불 끄기 모양새입니다. 특히 임차인을 폭넓게 보호하고 갑작스러운 전월세 가격 급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현재 존속 중인 계약에도 임대차 3법을 적용할 공익상 필요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결국 소급 적용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거절하고 싶으면 실거주하라는 말이고 이것도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대책의 큰 줄기만 알고 투자의 방향 설정을 올바르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규제를 해도 돈 벌 수 있는 물건과 지역은 있습니다. 세금을 부과해도 수익이 적어질 수는 있으나 수익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면서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고 나면 시장이 가장 어렵다고 느껴졌을 때 투자의 결단을 내렸던 사람들이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결국 마인드 싸움입니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